준우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마무지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지내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요즘 들어 피로가 쌓여서 주말에 친구들과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민식과 진혁,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죠. 비행기 티켓도 끊고 숙소도 예약했어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혜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회사 일 바빴나 봐? 준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혜리는 고개를 저으며 응,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도 이제 끝나가라고 대답합니다. 준우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며 내일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드디어 제주 가네. 민식이가 클럽 새로 샀다고 자랑하던데. 재미있겠다. 혜리는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멈칫하더니 여보, 나도 내일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라고 말합니다. 준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언제부터? 왜 갑자기? 혜리는 한숨을 쉬며 오늘 오후에 동생한테 연락 왔어. 위가 안 좋아서 검사 받으시고 입원하셨어.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설명합니다. 준우는 머릿속에서 최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난달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럼 같이 가? 여행 취소할까? 준우가 물었지만 혜리는 아니, 당신은 가. 친구들 기다리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라고 고집합니다.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결혼 20년 차 혜리와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서로를 믿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최근 석 달 동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혜리가 저녁 7시쯤부터 9시, 심지어 10시까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야라는 말로 넘기지만 준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혜리가 새로 산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죽 핸드백, 가격이 300만 원은 넘을 텐데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특별 상금이라고 했지만 준우는 혜리의 월급을 알죠. 그런 사치품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 가방 정말 회사 보너스로 산 거 맞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상금이 나오나? 혜리는 커피를 따르며 왜 자꾸 의심해? 나도 열심히 일하니까 주는 거지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준우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졌어요. 게다가 요즘 준우의 승진 이야기가 나오면 혜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나 과장 달아. 다음 달에 발표 난대라고 말하면 혜리는 좋겠네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화제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함께 기뻐하던 그녀가 왜 그럴까? 준우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준우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민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곧 도착. 너희는 어때? 민식이 이미 게이트 앞이야. 빨리 와. 라고 답합니다. 제주 비행기에 오르자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데도 준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혜리의 어머니 병원 소식, 야근 핑계, 그 비싼 가방. 모든 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과민한가? 준우가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준우는 결심했어요. 여행 중이라도 혜리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야겠다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민식과 진혁을 만나자 친구들은 웃으며 인사합니다. 야, 준우야. 오랜만에 제대로 놀아보자.
진혁이 어깨를 툭 치며 말해요.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준우는 억지로 웃었지만 머릿속은 해리로 가득 찼어요. 해리야, 정말 엄마 병원 간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날리는데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요. 민식이 웃으며 왜 그래? 마음이 딴 데가 있나 봐. 라고 장난치지만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준우는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착했어? 엄마는 어때? 해리가 지금 병원에 있어. 수술은 안 해도 돼서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아서 안심하려 했지만 배경 소리가 조용한 게 이상했어요. 병원이라면 사람 소리가 들릴 텐데. 어디서 통화해? 병원 로비? 준우가 물었어요. 해리는 로비야. 엄마 주무시고 있어라고 대답하지만 준우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준우는 창밖 제주의 밤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마음속 파도는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다음 날 골프를 치며 준우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해리가 이상해. 야근이 잦고 비싼 가방도 샀대. 회사 보너스라고 하지만 민식이야,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라고 위로하지만 진혁은 의심되면 한번 확인해봐.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라고 조언합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행 내내 그 불안이 따라다녔어요. 제주에서의 휴식이 아니라 더 큰 고민의 시작이 된 기분이었어요. 해리의 그 가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난 주말에 쇼핑몰에서 산 거라고 했는데 영수증도 안 보여주고 준우는 회사에서 해리의 동료에게 슬쩍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20년 결혼 생활, 믿어야지라고 중얼거리지만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의심을 누르기 힘듭니다. 제주 여행이 끝날 무렵 준우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어요. 집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하지만 그 불안은 이미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준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로비로 들어서며 짐을 내려놓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바다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민식과 진혁이 먼저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야, 빨리 와. 방 배정받자라고 소리칩니다. 준우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쪽에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는 게 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바로 10주년 기념으로 해리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였어요. 여자가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긴 머리와 체형이 익숙해 보였어요.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설마, 아니, 그런 디자인 흔하잖아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다음 손님이라고 부르자 준우는 정신을 차리고 키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준우는 그 목걸이를 다시 떠올렸어요. 해리가 그걸 좋아해서 자주 착용하던 거였죠.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라고 자신을 달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먹으러 가자.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코스 어때? 라고 제안하니 준우는 좋아. 가자라고 대답하며 따라 나섰어요. 레스토랑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창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그 여자가 다시 보였어요. 이번엔 얼굴이 똑똑히 보입니다. 해리였어요. 그녀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해리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준우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식이 왜 그래? 화장실 가 라고 묻자 준우는 응, 잠깐 다녀올게라고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준우는 손을 씻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혜리야, 왜 여기 있어? 엄마 병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려다 말고 준우는 창밖을 통해 그 테이블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혜리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친밀해서 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애써 태연하게 앉아 음식을 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혁이 준우야, 왜 그렇게 멍해? 골프 생각하냐? 라고 장난치자 준우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혜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엄마 병원에 있어라고 했던 그 말.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골프장으로 출발할 때 준우는 나 좀 늦게 갈게, 산책 좀 하고라고 말하며 혼자 남았어요.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준우는 슬쩍 카운터 뒤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체크인 목록이 열려 있었고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호. 그 이름은 준우의 회사에서 유명한 사람, 혜리의 상사인 과장님 이름이었어요. 박경호. 여기서 뭐 해? 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혜리의 야근, 비싼 선물, 그리고 이 여행. 모든 게 연결되는 듯했어요. 준우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 수영장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으로 가는 길에 바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수영장 데크에 도착하니 몇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가 준우가 작년에 사준 비키니를 입고 있었어요. 혜리였습니다. 그녀가 물속에서 웃으며 남자에게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수영하다 보니 마스크는 벗었고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회사에서 본 그 얼굴이었어요. 준우의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준우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혜리가 오빠, 물 좀 차네. 더 들어갈까?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박경호가 그래, 같이 헤엄쳐보자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았어요. 준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줌을 당겨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혜리가 박경호의 팔에 기대는 장면, 둘이 키스하는 듯한 모습.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지만 여러 장 찍었어요. 비디오 모드로 전환해 30초쯤 녹화했습니다. 물보라 소리가 커지자 준우는 재빨리 몸을 낮춰 자리를 피했어요. 수영장 옆 벤치로 가서 앉아 사진을 확인하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혜리의 얼굴, 박경호의 미소. 이게 증거야. 준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골프장으로 갈게. 늦어서 미안이라고 보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었어요. 오후에 골프를 치면서도 준우의 머릿속은 그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을 치다 말고 멍하니 서 있자. 민식이 준우야,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이상한 애라고 물었어요. 준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이라고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해리가 박경호와 함께 제주에 와 있다는 사실. 그녀의 거짓말, 그 비싼 가방이 아마 박경호의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핸드폰을 쥐고 해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집에 가서 따져야 해라고 결심하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준우의 심장 소리처럼 요동쳤어요.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멀리서 해리와 박경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준우는 재빨리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해리가 오빠, 내일은 해변 산책 어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경호가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준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까이서 본 박경호의 얼굴은 확실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보는 그 사람.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비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지만 그 명확함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다시 수영장 쪽으로 갔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려고요. 해리와 박경호가 수영 후 데크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우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으며 접근했습니다. 가까이서 들리는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해리가 준우가 승진하면 회사에서 불편할까봐 걱정되라고 속삭였습니다. 박경호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하는 게 들렸어요. 준우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승진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며 준우는 더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해리의 표정, 박경호의 손짓.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마치고 제주를 떠날 때 준우의 마음은 이미 서울로 향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이 모든 걸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가 멀어지는데 그 아름다운 섬이 준우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준우는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소리가 준우의 마음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어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를 다시 확인하며 앉아 있었어요. 해리의 웃는 얼굴, 박경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는 장면. 이제 어떻게 하지? 준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골프장으로 나갔고 준우는 혼자 리조트에 남아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들고 앉아 주위를 살폈어요. 해리와 박경호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카운터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다가가 실례합니다. 친구가 여기 묵는데 방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박경호 씨 방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준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수고하세요라고 대답하며 물러났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로비 한쪽에서 청소 직원이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걸 보고 준우는 재빨리 따라갔습니다. 아줌마,
잠시만요라고 부르며 다가갔지만 그냥 뒤를 밟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자 준우는 계단으로 올라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507호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린 틈으로 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아직 안 나갔어요. 청소 직원이네. 금방 치울게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났어요. 준우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다 청소 직원이 나오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507호야. 그들이 거기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준우는 리조트 주차장을 맴돌았어요. 해리와 박경호가 렌터카를 타고 나가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검은색 SUV, 번호판이 34가 5678이었어요. 준우는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메모하고 택시를 불러 따라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친구 차예요 라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택시는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해리와 박경호가 해변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차에서 내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을 준우는 택시 안에서 몰래 사진 찍었어요. 해리가 박경호의 팔에 기대 웃는 모습, 둘이 바다를 보며 이야기하는 게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해리야, 네가 왜?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찍었어요. 점심때쯤 그들은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준우는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그들이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준우는 메뉴판을 훔쳐보니 한 사람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어요. 회사 월급으로 어떻게? 준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웃으며게 요리를 먹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박경호가 해리의 손등에 키스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선명했어요. 오후에 그들은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황혼이 지는 바다 앞에서 둘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걸 준우는 바위 뒤에 숨어 찍었습니다. 태양이 지는 빗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이 로맨틱하게 보였지만 준우에게는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 리조트로 돌아온 준우는 피곤해 지쳐 방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쌓인 사진과 비디오를 보며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이제 끝내야 해. 더 증거를 모아.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오늘 서울로 가자라고 재촉했지만 준우는 나 혼자 좀 더 있다 갈게. 급한 일 생겼어라고 말하며 남았어요. 로비에서 확인하니 박경호가 체크아웃을 연기한 게 보였어요. 직원이 전화로 네, 507호 연장 확인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준우는 핸드폰으로 자신의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과장님 오늘 회의 있죠? 동료가 아니, 취소됐어. 출장 갔대라고 대답합니다. 출장? 제주? 준우가 속으로 연결지었어요. 507호 근처 복도로 슬쩍 올라간 준우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경호의 낮은 목소리. 승진거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해리가 하지만 내 남편도 후보잖아. 라고 물었어요. 박경호가 웃으며 준우? 그 친구는 안 돼. 인사위원회에서 내가 반대표 던질 거야. 너부터 과장으로 올려줄게. 준우는 한 계단 늦춰질 테니. 준우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어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해리가 고마워, 오빠. 그런데 이 여행 비용은?
카드 회사 거 썼잖아 라고 말합니다. 박경호가 그건 접대비로 처리할게. 고객 미팅이라고 하면 돼. 아무도 모를 테니까 둘이 웃는 소리가 났어요. 준우는 5분 넘게 녹음하며 서 있었어요. 해리가 준우가 의심할까봐 무서워라고 속삭였고 박경호가 내가 지켜줄게. 이제 우리만의 세상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다 담겼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준우는 복도 끝으로 물러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승진 때문에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외도뿐 아니라 회사 내 거래, 공금 유용까지. 핸드폰의 사진, 비디오, 녹음 파일이 가득 찼어요. 이게 증거야. 이제 돌아가서 마주해야 해. 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결심했어요.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제주의 바다가 멀어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모든 게 변할 테니까. 집으로 가는 길. 준우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제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리는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였어요. 소파에 앉아 증거 파일을 백업하며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해리가 여보, 왔어? 엄마 병원 다녀왔어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정말? 제주에서? 해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우가 핸드폰을 내밀며 이게 다 뭐야? 라고 물었어요. 화면에 제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해리가 그게 라고 더듬거렸지만 준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경호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승진 거는 내가. 해리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여보. 실수였어. 하지만 준우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회사 돈으로 내 승진을 막으면서 준우가 소리쳤어요. 그날 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해리가 울며 박 과장님이 먼저 접근했어. 야근하다가 가까워졌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준우는 그 가방도 그 사람이 산 거지 라고 물었고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준우는 침착하게 이혼하자. 그리고 회사에 알릴게라고 말합니다. 해리가 제발 그건 안 돼. 내 인생 끝나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네가 내 인생을 끝내려 했잖아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준우는 회사 인사팀에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박경호의 얼굴이 떠오르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며칠 후 준우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증거로 이혼 소송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네, 충분합니다. 외도뿐 아니라 직장 내 부정도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준우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곧 해야 할 테니까. 해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어. 준우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 파일을 회사 상부에 보냈습니다. 박경호 과장의 부정행위라는 제목으로. 그 후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박경호가 호출당하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해리는 사표를 냈고 준우는 결국 승진했어요. 하지만 그 승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 시간이 지나 준우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친구 민식과 진혁이
힘내라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골프를 치며 그때 제주에서 네가 이상하다 했지 라고 웃었지만 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혼자 사는 집에서 창밖을 보니 제주의 바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파도가 준우의 삶을 휩쓸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잔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준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우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멀어지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비디오,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끝내야 해. 서울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자. 택시 기사가 손님, 비행기 시간 맞추겠어요라고 말하지만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로 가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스쳤습니다. 해리와 박경우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웃으며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우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어요. 저기서 뭐해? 나랑 같은 비행기? 속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낮췄어요. 그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로 가는 걸 보고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은 이코노미 클래스였으니까. 비행기 탑승 시간에 게이트로 가니 다시 그들을 봤습니다. 해리가 박경호의 팔에 기대서 있었어요. 오빠, 서울 가서 뭐 할까? 해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경호가 호텔 가서 쉬자. 피곤할 텐데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준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탑승이 시작되자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해리와 박경호가 사라지자 준우는 이코노미 줄에 섰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제주가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앞에 앉아 있겠지. 웃고 있겠네. 비행 중에 스튜어디스가 음료를 가져오자 준우는 물 한 잔만 마셨어요. 머릿속에 그들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착륙할 때쯤 준우는 결심을 굳혔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따라가서 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러 가니 해리와 박경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준우는 사람들 틈에 섞여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택시를 잡아타자 준우도 바로 뒤 택시를 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친구예요라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택시는 서울 도심으로 달렸어요. 강남 쪽으로 가는 길, 빌딩들이 스치는데 준우의 손에 땀이 배었어요. 그들의 택시가 고급 호텔 앞에 멈추자 준우도 근처에서 내렸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리와 박경우가 체크인하는 걸 멀리서 봤어요. 1207호예요. 직원이 키를 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준우는 로비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준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207호 문이 열리며 박경우가 먼저 나왔어요. 셔츠를 고치며 로비로 내려가는 걸 보고 준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10분 후 해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준우는 벽 뒤에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해리의 표정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가는 길인가? 아니, 아직 여기서. 준우가 속으로 생각하며 따라갔어요. 해리가 로비에서 박경호와 만나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 준우는 호텔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모았어.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사진, 비디오, 녹음. 백업을 3번이나 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가 미끄러졌지만 끝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회사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나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인사팀장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라는 소리에 들어가자 팀장이 준우 씨, 무슨 일로? 라고 물었어요. 준우는 USB를 내밀며 박경호 과장님에 대한 제보예요. 증거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뭐라고? 앉아서 이야기해봐라고 하자 준우는 자리에 앉아 설명했어요. 외도, 승진 조작, 회사 카드 남용. 여기 다 있어요. 팀장이 파일을 열어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과 녹음이 재생되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큰일이야. 조사하겠어. 팀장이 말했어요. 준우는 부탁드려요. 공정하게라고 대답하며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집에 돌아온 저녁, 해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제주 어땠어? 웃으며 물었지만 준우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도 제주 어땠어? 준우의 말에 해리의 미소가 굳었어요. 오우? 나 엄마 병원. 준우가 핸드폰을 내밀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주의 수영장, 서울 호텔. 해리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더듬거리자 준우가 3개월이래. 박경호 과장님과 해리가 주저앉으며 미안해. 압박이었어. 회사에서 울며 말합니다. 준우는 압박? 나 팔아서 승진하려고. 회사 카드로 여행 간 것도 알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리가 용서해줘. 실수였어라고 애원했지만 준우는 이혼하자. 내일 변호사 만나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해리가 울며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제발 이야기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리가 회사 갈게. 저녁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준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소송이에요. 증거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며 좋아요. 유리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호텔로 가서 방을 잡았어요. 해리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소송 시작할게.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해리의 답이 왔어요. 제발. 하지만 준우는 무시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박경호가 인사위원회에 불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준우는 복도에서 그를 봤어요. 박경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우 씨, 이게 무슨... 박경호가 다가오자 준우는 아무 말 마세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박경호가 이건 오해야. 라고 소리치지만 팀장이 증거가 명확해. 해고야라고 선언합니다. 박경호가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공금 유용이래. 소송 걸린대. 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이게 공정함이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니
판사가 명확하네요라고 말합니다. 해리가 울며 미안해요라고 했지만 판결은 준우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혼 인정. 보상금 5천만 원, 재산 분할 7, 3. 준우가 받을 몫이 컸어요. 해리는 회사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승진 꿈은 끝났네. 준우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을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헤어질 거야. 하지만 너희는 사랑해. 아이들이 울자 준우도 눈물을 삼켰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강남 쪽 작은 원룸,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몇 달 후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어요. 준우 씨, 과장 달았어. 축하해.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우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열심히 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의 실적이 뛰어났으니까.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니 서울의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내 길이야. 1년 후 차장으로 또 승진했어요. 회의에서 발표하니 직원들이 잘 됐네라고 말합니다. 준우는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따며 앉았어요. 박경호는 소송에서 졌대. 벌금 물고 사라졌어. 뉴스를 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친구 민식에게 전화했어요. 야, 골프나 갈까? 민식이 좋아. 내 인생 새로 시작이네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준우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나아갈게. 새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준우는 커피를 타며 생각했어요. 그때 제주에서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보니 삶이 다시 안정되어 가는 게 느껴졌어요. 동료와 점심 먹으며 요즘 바빠? 라고 물으니 응, 프로젝트 많아라고 대답합니다. 퇴근 후 산책하며 공원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아이들은 주말에 만나자. 해리와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 아이가 물으면 준우는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라고 안아줍니다.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경호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 벌금 1억 뉴스에서 보니 준우는 TV를 껐어요. 끝났어. 회사에서 상사가 준우 차장. 다음 프로젝트 맡아라고 말합니다. 준우는 네, 열심히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녁에 집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어요. 이제 혼자지만 괜찮아.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니 민식이 내가 이겼어라고 말합니다. 준우가 그래, 선택이 맞았어라고 웃었어요. 제주의 추억이 가끔 떠오르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자. 준우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